예, 이번 시간에는 2014년 3월 2일 시행한 소방 유체 역학에 대한 거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21번 나가죠. 자, 21번은 배관 내에 기름이 흐르고 있을 때 요 레이놀드 수를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요 레이놀드 수 구하는 공식은 여러분이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이 레이놀드 수는 관경, 그 다음에 유속, 밀도 곱한 것을 점도로 나눠준 거, 이게 바로 레이놀드 수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동점도 있죠? 미터의 제곱 퍼 세컨인데, 요거는 점도를 갖다가 밀도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요 레이놀드 수를 요 동점도로 나타내면은 이 동점도분의 관경 유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속은 또 뭐예요? Q를 갖다가 단면적으로 나눠준 거. 다시 봐서 Q를 4분의 파이 D의 제곱으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요 놈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면 파이 D 뉴분의 4Q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레이놀드 수 구하는 공식하고 이 동점도 구하는 공식은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레이놀드 수 구하는 공식 중에서 어느 거를 갖다 적용을 해야 되느냐 보면은 동점도 값은 안 나와 있고 점도 값이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이 점성 계수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점도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점도 값 나와 있고 관경 여러분이 알 수 있죠. 여기 450mm니까 이거 미터로 하면 0.45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속은 여러분이 계산하면 되죠. 여기 유량이 나와 있죠. 유량을 단면적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요 유속은 요 유량 0.3 세제곱 퍼 세크를 단면적 4분의 파이 D의 제곱, 관경이 0.45m죠. 그래서 0.45m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유속값이 나와 있는 거죠. 1.89. 또 이 밀도값. 자, 밀도는 여러분이 어떤 물질의 밀도는요. 물의 밀도 있죠. 물의 밀도에다가 비중을 곱하면 바로 그 물질의 밀도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밀도값은 여기 비중 0.8 나와 있죠. 물의 밀도 1000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름의 밀도는 800kg per m의 3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어진 값을 여기에다 이제 대입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레이놀드 수는 자, 관경 0.45m죠. 자, 유속은 1.89 미터 퍼 세크. 그다음에 밀도는 800 kg per m의 3승이죠. 자, 점도는 0.03 kg per meter sec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단위를 한번 보죠. 자, 보시면 여기 미터 곱하면 3승이 되고 여기 미터에 3승이 있죠. 이거 다 없어지는 거죠. 여기 세크하고 세크 없어지는 거죠. 여기 킬로그램하고 킬로그램 없어지는 거죠. 단위가 다 없어져요. 그래서 레이놀드 수는 단위가 없는 무차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22680. 요거 소수점으로 나타내면 2.268에 곱하기 10에 하나, 둘, 셋, 넷. 10의 4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2.26에 10의 4승. 요 2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21번 같은 경우는 시험에 아주 단골 메뉴로 나오는 문제예요. 또 요 레이놀드 수를 가지고 최대 유량 계산하라는 거, 그것도 종종 나오니까 요 세 가지 요 공식은 이번 기회에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좋죠. 다음은 22번 가죠.
자, 22번은 어떤 밀폐계가 압력이 200kPa, 최적이 0.1세제곱미터, 이 상태에서 100kPa 0.3세제곱인 그 상태까지 가역적으로, 즉 오른 방향으로도 진행이 되고 역방향으로도 진행이 된다는 거죠. 가역적으로 팽창했다는 거죠. 이 과정에 요 PV선도라는 것은 요 세로축을 P로 나타내고요. 즉 압력으로 나타내고, 요 가로축을 V, 최적이죠. 요 압력 킬로파스칼로 나타냈을 때 요게 어떤 직선상을 나타내는 거, 요거 우리가 PV 선도라고 그래요. 이 과정 동안에 걔가 한 일을 갖다가 계산하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일량은 뭐예요? 일이라는 것은 요 압력 킬로파스칼에다가 부피 V 세제곱을 곱하면 요 킬로파스칼이 다른 그 단위로 하면 킬로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죠. 요거 계산하면 단위가 뭐가 나오겠어요? 미터의 제곱하고 여기 미터의 3승이니까 여기 없어지고 킬로 뉴턴 미터가 나와요. 자, 여러분이 줄이라는 단위는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뉴턴 미터죠. 여기 뉴턴 미터를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줄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결국 압력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킬로줄이라는 단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이라는 것은 압력에다 최적을 곱한 값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일의 방향과 양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일의 양하고 방향 계산은요, 처음에가 P1이 얼마였어요? 200kPa이죠. 자, 최적이 0.1세제곱이에요. 처음 한 일에서 나중에 한 일의 양을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일을 한 양이 100kPa 곱하기 0.3세제곱이죠. 요거 계산하면 뭐가 나와요? 이게 킬로줄 나오죠? 즉, 킬로 뉴턴 미터가 나와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계산하면 킬로줄이 나오죠. 다시 말하면 줄은 뉴턴 미터하고 같은 얘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0이죠. 결국 마이너스 10 킬로줄이 바로 일의 방향은 마이너스고 양은 10 킬로줄이라는 거죠. 그럼 이 개가 한 일은 처음 한 일, 여기 20 킬로줄이죠. 여기에서 방향이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양은 10 킬로줄 해주면 한 일의 양은 30 킬로줄이 걔가 한 일의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 맞는 답이에요. 그래서 22번 같은 경우는 연력학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이 그 풀이하는 요 과정을 여러 번 해보면 암기가 저절로 돼요. 이런 방향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지, 지금 연력학을 새로 기초부터 다 이걸 공부하고 또 확실히 여러분이 문제를, 연력학을 알면서 이 문제를 푼다는 것은 굉장히 시간 낭비예요. 이런 정도로 여러분이 풀이하시면 돼요. 다음 23번으로 가죠. 23번 나가죠. 자, 23번은 요 직경이 18mm 노즐을 사용해서 노즐의 압력이 140kPa로 옥내 소화전을 방수하면 방수 속도는 몇 미터 퍼 세크냐 이렇게 물어봤죠. 자, 여기 노즐이 있다는 거죠. 일로 지금 물이 방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방수 압력을 우리가 측정을 해보니까 압력이 147kPa였다는 거죠.
이때 이 유속을 계산하라는 거예요. 방출되는 물의 유속. 자, 유속은 토리첼리 정리에 의해서 EGH죠. 자, G는 중력과 속도 여러분이 9.8m/s의 제곱. 이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죠. 자, H, 수도, 미터만 여러분이 계산하면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그럼 이 압력을 여러분이 뭘로 고쳐줘야 돼요? 미터로 고쳐주면 되죠. 자, P가 지금 147kPa이죠. 요거를 미터로 고쳐주려면, 수도로 고쳐주려면 1기압이 101.325kPa이라는 건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1기압이 수두로 하면 10.332m죠. 요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이 압력의 단위를 수두로 환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킬로파스칼은 지금 우리가 없애려고 하는 거죠. 원하는 값이 수두 미터예요. 그래서 1기압이 101.325 킬로파스칼이 10.332m죠. 그래서 이 킬로파스칼 서로 약분이 되니까 단위를 수두 미터로 바꾼 거죠. 그래서 요거에 계산하면 14.99가 나와요. 요 놈을 갖다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속도를 여러분 유속을 갖다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유속 루트 2에다가 중력과 속도 9.8m/s의 제곱 수도 14.99를 갖다 대입을 하면 17.14m/s가 바로 유속이 되는 거죠. 또는 여러분이 이 압력을 갖다가 수두로 계산을 할 때는 이 압력이라는 것은 비중량에다가 수두 높이를 곱한 거죠. 그래서 이 H는 이 압력을 비중량으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지금 압력이 얼마예요? 147kPa이니까 파스칼이 뭐예요?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죠. 요게 바로 킬로파스칼이라는 얘기죠. 요게 바로 파스칼이니까 킬로파스칼이죠. 저걸 수두로 나타내려면 물의 비중량이니까 물의 비중량이 9.8 킬로뉴턴 퍼 미터의 3승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계산해도 14.99m가 나올 거예요. 어떤 식으로 여러분이 이 압력을 갖다가 수두로 나타내느냐? 여러분이 쉬운 방법은 아마 암기하고 있는 방법, 이 방법이든 이 방법이든 여러분이 쉬운 거를 적용을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그 맞는 답은 요 2번 14.7m/s가 바로 유속이 되는 거죠. 다음에 24번 가죠. 자, 24번은 뭐를 구하라는 거예요? 정사각형 단면의 수력 직경을 물어본 거죠. 자, 이 정사각형이 지금 물이 여기로 지금 흐르고 있다는 거죠. 이쪽으로 지금 물이 흐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각형관이에요. 여기로 지금 물이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한 변의 길이가 얼마예요? 요게 L이라는 거죠. 여기도 L. 정사각형이니까 여기도 L이죠. 여기도 L. 여기 물이 흐르는 요 단면적을 우리가 A로 가정을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수력 반경이라는 거요. RH로 우리가 표기하는데 그게 수력 반경이에요. 요 놈은 요 물의 요 단면적을 갖다가 뭘로 나눠준 거냐? 접수 길이로 나눠준 거죠. L로. 요 접수 길이라는 것은요, 물이 요 접한 요 둘레의 길이, 요 길이를 다 더한 것이 접수 길이에요. 그러니까 L이 지금 몇 개예요? 4개죠. 그래서 요 접수 길이는 그대로 L은 4L이 되는 거죠. L이 4개니까. 자, 요 단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L 곱하기 L이니까 L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력 반경은 여러분이 계산하면 뭐예요? 4분의 L이 되는 거죠. 여기 L 없어지고 제곱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 수력 반경은 4분의 L이에요. 자, 그러면 수력 지름 있죠? 수력 지름을 우리가 DH로 표기하죠. 요거는 수력 지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수력 지름은요, 수력 반경을 4배를 해준 것이 수력 지름이죠. 자, 지금 수력 반경이 얼마예요? 4분의 L이죠? 요거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죠. 4 곱하기 4분의 L. 4, 서로 약분이 되니까 수력 지름은 그대로 L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3번이 그대로 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이미 문제에 A는 관의 단면적이며 수력 지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수력 지름은 P분의 4A라고 그랬죠? 즉 DH 수력 지름은 4배에다가 요 물의 요 단면적을 접수 길이 여기서는 P라고 그랬죠? P로 나눠준 거예요. 결국 요게 뭐예요? 요게 A를 갖다가 수력 둘레 길이로 나눠준 거죠. 물과 접한 둘레 길이. 여러분 이 공식을 암기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미 여기 문제에서 수력 지름은 요게 수력 반지름이죠. Rx7이죠. 요거의 4배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미리 유체 역학에선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다음은 25번. 자, 25번은 어떤 두 개의 관에 U자관 마노메터를 설치한 거죠. 지금 여기가 이게 하나의 관이에요, 관. 이쪽이 관이라는 거죠. 배관인데 여기에다 구멍을 뽕을 따서 두 개에다가 요 마노메터를 연결한 거예요. 지금 이쪽 배관에 유체가 흐르고 있고 이쪽 배관도 유체인데 기체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U자관 마노메터 이 속에 지금 뭐가 있어요? 순이 들어있는 거죠. 이 높이 차이가 지금 얼마예요? 20cm. 요거 미터로 하면 0.2m죠. 자, 그럼 이 두 배관에서의 요 압력 차이를 물어본 건데 몇 파스칼이냐고 물어봤죠. 자, 이 순의 비중량이 나와 있죠. 순의 비중량이 얼마예요? 133 kN per 미터의 3승이라고 주어져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압력 차라는 것은 델타 P라는 것은 요 마노메터 속에 있는 유체의 비중량 순이죠. 마이너스 요 배관 속에 흐르는 유체의 비중량 감마 요걸 2라고 하죠. 여기에다가 곱하기 요거 마노메터의 일금값 높이값이죠. 델타 H예요. 그래서 요걸 다른 식으로 나타내면 요 비중량의 차이죠. 다시 말해서 델타 비중량의 차이에다가 높이 H를 곱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압력이라는 것은 비중량에다 우리가 높이 곱했다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문제에 보면은 요 배관 속에 흐르는 기체의 밀도는 순에 비해서 아주 작다는 거죠. 매우 작으니까 무시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순의 비중량이 지금 얼마예요, 요게? 요건 무시하니까 순의 비중량이 133 kN per 뭐예요? 미터의 3승이죠. 여기에다가 높이가 0.2m죠. 요거 계산하면 요 미터 없어지고 요게 자승이 되죠. 요거 계산하면 226.6이 나오죠.
남는 단위는 뭐예요? 킬로 뉴턴하고 퍼. 밑에 뭐가 남아요? 미터의 제곱이 남죠. 요 단위가 뭐예요?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 요게 파스칼이죠. 그래서 요거는 26.6 킬로 파스칼이라는 거죠. 물어본 건 뭐예요? 단위가 파스칼로 물어봤죠. 그럼 여러분이 1킬로 파스칼은 파스칼로 하면 10의 몇 승? 예, 3승이죠. 그래서 요놈을 파스칼로 하면 1000배를 해주면 2660 파스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1000배 266 0 하나 더 들어가야 되죠. 26600. 네. 4번이 바로 맞는 그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25번 같은 경우 요 압력이라는 것은 비중량에다가 높이 곱한 거다. 요 개념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쉽게 이제 풀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26번 가죠. 자, 압축비가 3이고, 즉 K가 압축비가 3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펌프 단수가 2단 펌프라는 거죠. 그다음에 토출 압력 P2가 2.7 메가파스칼. 이 펌프의 흡입 압력 P1을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꼭 알아둬야 될 것이 바로 요 압축비죠. 이 압축비라는 것은 흡입 압력분의 토출 압력, 요거에 단수 있죠? 단수분의 1이에요. 요 공식을 여러분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펌프에 보면은 이렇게 무슨 꽈배기 꽂는 것이 이렇게 톡톡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요 부분이 있죠? 아마 잘 보시면 케이싱에 있어요. 요게 단수예요.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하나면 1단, 2개면 2단, 3개면 3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주어진 값, 압축비 나와 있고요. 단수 N 나와 있고, 토출 압력 나와 있고, P1을 계산하라는 거죠. 자, 압축비는 지금 3이라고 그랬죠. 자, 흡입 압력을 우리가 구하려는 거고, 토출 압력이 2.7. 요거에 단수가 2단이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P1을 구하려면 요 지수를 없애야 되겠죠. 자, 요걸 없애려면 곱하기 2를 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곱하기 2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3의 자승이 되는 거죠. 요건 서로 곱하니까 없어지니까 그대로 1승이니까 3의 제곱은 P1분의 2.7이죠. 요거는 9죠. 요거 서로 대각선으로 곱하면 되는 거죠. 자, 3의 제곱 9. 9P1은 2.7이죠. P1은 2.7을 9로 나눠주면 0.3이 되는 거죠. (0.3) 뭐예요? 메가파스칼이죠. 자, 물어본 건 킬로파스칼이니까 여기다 1000배를 해주면, 자, 1메가파스칼은 1000 킬로파스칼이죠. 그래서 여기다 1000을 하면 300 킬로파스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3번이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교재대로 미리 여러분이 요 2.7 킬로파스칼은 2700 킬로파스칼이죠. 이걸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교재에는 지금 2.7 메가파스칼을 킬로파스칼 2700 킬로파스칼이죠. 요놈을 갖다 대입을 해서 그대로 300 킬로파스칼이라는 단위를 여러분이
산출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27번 가죠. 자, 27번은 요 유체에 대한 작용하는 힘하고 운동량 방정식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죠. 자, 1번 유체에 작용하는 요 전다능력. 이 전다능력은 뭐예요? 이 전다능력은 힘을 갖다가 요 단면적으로 나눠준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요 힘은 킬로그램 포스죠. A는 단면적, 미터 제곱이죠. 그래서 요 유체에 작용하는 요 전단응력, 요 전단응력은 최정력이 아니고 뭐예요? 이게 표면적에서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표면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 1번이 바로 틀린 답이에요. 최정력이 아니고 이게 표면력이죠. 표면적에 작용하는 힘이죠. 최정력이라는 것은 최적에 작용하는 힘이고, 지금 이 전단응력이라는 것은 표면에 작용하는 힘이니까 이거 우리가 표면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린 답이에요. 또 여러분이 이 전단응력이라는 것은 이 점도 곱하기 du, 속도를 미분한 거, dy, 거리를 미분한 거죠. 그래서 이 dy분의 du를 갖다가 우리가 속도 구배라고 하는 거죠. 다음 28번 가죠. 자, 28번은 호주에서 무게가 20뉴턴인 어떤 물체를 한국에서 재니까 19.8뉴턴이라는 거죠. 그럼 한국에서의 중력가 속도는 몇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인가? 호주에서의 그 중력가 속도가 9.82라는 거죠. 자, 호주에서 20뉴턴일 때 이 중력가 속도가 얼마라는 거예요? 9.82라는 거죠. 그럼 한국에서 무게가 19.8뉴턴이면 중력가 속도는 얼마겠느냐? 요 x값을 계산하라는 거죠. 대각선을 곱한 건 서로 같죠. 20x는 19.8 곱하기 9.82죠. 결국 한국에서의 이 중력 가속도는 19.8 곱하기 9.82를 20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계산하면은 한국에서의 그 중력 가속도가 9.72가 나오죠. 그래서 맞는 답, 요 1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28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로 비례 관계로 풀면 된다는 거. 즉, 무게하고 중력 가속도는 서로 비례 관계죠. 다음은 29번 가죠. 자, 29번은 지름이 0.3, 풍선 안에 온도가 25도. 자, D1이 0.3m. 풍선 안에 온도 T1이 25도죠. 이때 압력 P1이 150kPa 이상기체가 있는 거죠. 자, 이거를 가열을 했더니 풍선의 요 지름이 얼마로 늘어났어요? 0.4m로 부풀어 일어났죠. 이때 최종 온도 T2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단 문제는 요 기체의 압력은 풍선의 지름에 정비례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지름이 0.3일 때 압력이 150kPa이죠. 정비례 관계니까 풍선의 지름이 0.4m일 땐 X, 요거 쉽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0.3X는 0.4 곱하기 150이죠. 그래서 결국 X는
0.3분의 0.4 곱하기 150이죠. 그래서 이 X값은 얼마가 돼요? 200이 되는 거죠. 즉 여기 단서 조항에 기체의 압력은 풍선의 지름의 정비례 관계니까 이만큼 지름이 커졌으니까 압력도 그만큼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P2는 여러분이 200kPa 쉽게 계산한 거죠. 그럼 이 T2를 여러분이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압력하고 그다음에 온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부피 여러분이 알 수 있죠. 이 구의 부피. 이거 여러분이 구의 부피 계산하는 거. 이건 어떻게 계산해? 3분의 4에다가 파이 R의 3승이죠. 요 구의 부피 계산하는 공식을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보면 T1분의 P1V1은 T2분의 P2V2죠. 이 공식에 여러분이 주어진 값을 대입을 하면 돼요. 자, P1은 지금 얼마예요? 150kPa이죠. 자, V1, 구의 지름이 0.3m니까 반지름은 0.15m죠. 자, D2가 0.4m면 반지름은 0.2m죠.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죠. 자, V1은 3분의 4 파이에다가 곱하기 R이 얼마예요? 0.15m죠. 0.15의 제곱. 이게 바로 V1이 되는 거죠. 자, 요걸 T1. T는 절대 온도니까 273에다가 섭씨 온도 25도 더하면 되죠. 요게 뭐예요? T1분의 P1V1이 되는 거죠. 요놈은 자, 풍선이 이렇게 부풀었을 때 압력이 200이죠. 다시 한번 P2. 자, V2는 3분의 4 파이 R 반지름이 0.2m죠. 해서 0.2의 제곱. T2는 273에다가 그냥 T2로 계산하죠. 이걸 지금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서로 요 3분의 4 파이는 서로 같으니까 서로 지워주면 되겠죠. 약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T2를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요? 자, T2를 여러분이 계산하면 942K가 나오는 거죠. T2가 942 켈빈 온도죠. 절대 온도니까. 그러면 지금 섭씨 온도로 갖다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이 절대 온도는 273에다가 섭씨 온도 더하면 되는 거죠. 지금 요걸 그럼 여러분이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T는 얼마예요? 지금 이게 942 켈빈 온도죠. 그래서 T는 942에서 273을 빼주면 669 섭씨 온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3번이 바로 맞는 답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러분이 지금 키포인트는 부풀어 오른 만큼 압력이 증가된다는 건 조건에 나와 있어요. 그걸 이용을 해서 여러분이 부풀은 상태에서의 그 P2를 여러분이 계산하고 미지수 이제 하나 남은 거죠. 요거 T2 요것만 여러분이 계산하면 되는 거죠. 또한 요 구의 최적 구하는 거 구의 부피는 3분의 4의 파이 R의 3승. 여기 제가 잘못된 0.15에 여기 3승이에요. 여기도 0.2에 3승이 되는 거죠. 파이 R의 제곱이 아니고 파이 R의 3승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같이 알아둬야 될 게 구의 표면적이에요. 구의 표면적은 4파이 R의 제곱이라는 거,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 다음은 30번 가죠.
자, 30번은 물속에 같은 깊이의 수평으로 잠겨있는 원형 평판 지름하고 정사각형 평판의 한 변의 길이가 같을 때 두 평판의 한쪽 면이 받는 정수력학적 힘의 비율. 지금 어떤 이제 수조가 있다는 거죠. 큰 수조가 있어요, 여기. 자, 이 안에 원판이 하나 들어있고요. 하나는 정사각형인 판이 있다는 거죠. 자, 이 원판의 지름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뭐, 나오진 않았지만, 요 원판의 지름하고 이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하고 서로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A로 가정을 하죠. 이 원판의 지름을 A, 정사각형의 지름을 A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힘이라는 것은 결국 압력에다가 단면적을 곱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은 킬로그램 포스죠. 자, 압력의 단위는 킬로그램 포스 퍼 미터의 제곱을 쓰죠. 여기에다가 A, 단면적, 미터의 제곱이죠. 이거 계산하면 미터의 제곱 없어지니까 바로 힘의 단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힘이라는 것은 압력에다가 단면적을 곱한 거예요. 또 이 압력이라는 것은 비중량에다가 높이를 곱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P가 비중량에다 높이를 곱한 거고 여기에다가 단면적을 곱한 것이 힘이 되는 거죠. 결국 요 힘이라는 것은 비중량에다가 높이에다가 단면적 곱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이 물이 여기 가득이 있는데 물하고 요 높이, 요 H는 원판이나 정사각형 판이나 서로 같은 거죠. H는. 요 H는 같아요. 자, 이 안에 지금 물이죠. 물 비중량이죠. 물의 그 비중량은 서로 같죠. 결국 이 힘은 뭐의 비례예요? 단면적의 비례 관계라는 거죠. 지금 이 안에 있는 유체가 물이니까 비중량은 서로 같죠. 그다음에 높이도 지금 서로 같죠. 결국 요 작용하는 힘은 이 단면적, 표면적의 비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원판의 요 단면적, 즉 원판을 F1이라고 하고요. 정사각형 판을 F2라고 했을 때 F1 대 F2는 요 표면적, 단면적에 비례하니까 이 원판의 단면적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인데 D를 지금 A로 했죠. A의 제곱이 되겠죠. 자, F2는 정사각형 판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A의 제곱이 되는 거죠. A 곱하기 A니까. 자, 요거는 4분의 파이를 갖다가 양쪽에다가 A의 제곱이 서로 지금 같죠? 그러니까 다 A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4분의 파이 대 결국 1이라는 거죠. 자, 이 4분의 파이 계산하면은요, 얼마가 나오면 0.785예요. 자, 0.785 대니 1이 없고, 이쪽을 1로 했죠? 즉, 양쪽을 0.785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0.785로 나눠주면 이게 1이 되고 1 나누기 0.785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1대 1.27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3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30번 같은 문제는 요 힘이라는 것은 비중량에다가 높이에다가 단면적 곱한 거다. 요것만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으면 그 힘의 비율은 단면적의 비와 같은 거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